정시가 무려 40%나 증가한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학종 준비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현철입니다. 오늘은 사실 작년 11월쯤에 네네. 그게 아니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네네. 그래서 좀 2021학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그 대입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제도에 대한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네네. 거기서 약간 눈을 번뜩이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무려 정시를 네. 40%까지 늘려라라는 권고사항이 추가가 좀 됐더라고요. 예. 기존에는 30% 정도였었는데 네네네. 이게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0%가 의무는 아니고 그렇죠. 16개 대학만 네. 먼저 뭐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16개 대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학들이었죠? 우선 제가 찾아봤을 때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네.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네. 와,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었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대학이었죠. 학종하고 논술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해서 이런 학종이라든가 논술 요 전형들이 전체 몇 프로요? 40% 이상인 그런 대학들 45%. 그런가요? 네. 그렇죠. 45%네. 45% 이상인 대학들 위주로 해서 이 16개 대학 먼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세요. 단 권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고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부터요? 22학년도부터 그렇죠. 22학년도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조기 얘기들을 달성을 했었죠. 하도록 예.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하고 네, 다 연관이 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 지원 사업들하고도 다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좀 안 따를 수 없는 권고이기는 하나 대학 입장에서는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정시 비중은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츰 비율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확실히 여기 있는 대학들을 보았을 때 보면은 네. 선호가 상당히 있는 대학들 그럼요. 위주로 좀 선발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화여대가 없어요. 네. 이유가 있는 건가? 이것도 아까 그 45%가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요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왔을 때 어떤 기자님이 그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대가 좀 빠져 있는데 뭐 이대는 왜 빠져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의미로는 좀 이렇게 피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시킨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과 논술의 비율이 뭐 45% 이상인 대학 중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전형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렇죠. 쏠려 있는 대학 중이었는데 아. 이대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확실히 뭐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뭐 약간 학종에 좀 치우쳤던 대학들이 다소 네네.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정시가 확대가 무려 40%를 선발한다라는 거는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대입을 준비하는 판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사실 이 네. 대학들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도 선발을 하긴 하지만 네. 학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뭐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폐지하고 뭐 학종으로만 선발을 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런 대학들이 정시가 커졌다고 해서 학종 비율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를 늘린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 구조를
개편한다, 대입 구조를 개편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래서 지금 한참 말라왔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어떤 큰 의미에서 큰 틀의 의미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 깜깜이 전형이기도 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로 반대급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전형이 아니고 정시 수능이 좀 명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능을 좀 확대해야 된다. 뭐 양측인 거죠. 양축이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얘기는 했던 건데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16개 대학이 정시를 확대시켰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시를 줄여라.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학종을 줄여라는 아니었던 거죠. 니네들이 줄이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고교 유형이라든가 특히나 사교육의 그러니까 외부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이 받는 어떤 거요?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로 유도해 라고 얘기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팩트는 그건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정시 40% 이상을 이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여야겠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지금 돼 있는 16개 대학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그 공정화 방안 중에 하나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적성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폐지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요 상위권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떻죠? 논술 전형의 인원을 정시로 사실 정시에서 선발하면 되거든요. 논술 전형에서 선발했던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면은 40% 정도는 지금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정시 확대 이꼴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폭 감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6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과 전형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워낙 그 비율이 조금 적다 보니까 대체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종, 정시 이렇게 두 트랙으로 맞습니다. 전형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이 정시가 40%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학종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어떤 의미로는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그 전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정시 30% 확대시켜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시 30% 이상 선발하세요. 단 조건이 뭐였죠? 단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을 하면은 꼭 정시 30% 이상 선발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얘기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대표적인 대학이 어느 쪽이에요? 대표적인 것도 아니고 딱 한 대학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한 대학이 그걸 따랐죠. 고려대가 그걸 고대가 그걸 따라서 고려대가 알았어요. 그럼 저희요 정시 30% 이상 안 뽑고요. 한번 그럼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 한번 선발해 볼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교육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지방권역의 대학에서 30% 하기 힘들면 교과 전형으로 하라는 거였지. 왜 니네가 그걸 따르는데?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사실은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딴짓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상위권 대학이 만약에 40% 정시를 40% 이상 선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고대처럼 그럼 수시에서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도 없고 연대도 예를 들어 없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서강대도 없고 성균관대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럼 정시 30% 이상 좀 뽑게 하려면 우리 그럼 교과 전형을 좀 만들어서 좀 많이 한번 뽑아볼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고대에다가 대놓고. 그럼 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뭘까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논술 인원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그 인원을 그냥 정시 쪽으로 보내야 되겠네? 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학종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찌됐든 우리 고2와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고3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진 않고요. 네. 근데 결국엔 학종과 정시를 모두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네네네.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부담이 큰 건 매한가지 네네네.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중에 하나가 생기부 축소가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는 정시 40% 확대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오늘 주제처럼. 근데 플러스 알파 어떤 의미로는 더 중요한 건 그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냐면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이제 학생부 기재가 간소화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했었는데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중에 가장 핫 이슈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더 간소화시키고 제일 끝에 가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죠? 비교과를 아예 반영시키자는 폐지한다라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의미로는 서류 중에 비교과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교과 반영 안 해?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그럼 준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느낌인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간소화를 시킨다거나 나중에 이제 만약에 폐지를 한다거나 폐지까지는 아직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점점점 자수도 간소화되고 써야 될 항목들도 줄어든다라고 간소화된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더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시가 확대되니까 학종을 버려 또는 학종을 그럼 준비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지 폐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학년은 더 낮아질 거고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 더 꼼꼼하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뭐 또 대표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접근하는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수상 경력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학기별로 하나, 총 그렇죠. 6개까지만 대입이 인 반영이 거죠.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학교에서의 문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수가 그 다수의 상을 휩쓰는 거. 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사실 이제 수상에서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타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고 수상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이제 짜려고도 그렇죠, 노력을 하시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수상도 그렇고요. 그죠? 수상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동아리도 그렇죠. 사실 동아리 그렇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나당 네. 학생당 하나 아니면 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도 막 학기당 학년당 한 개. 학년당 한 개 이런 식으로 지금 넣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예전에는 어떤 동아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동아리에서 뭘 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긴 그렇죠, 하겠지만 지금도 뭘 했느냐 보니까 어떤 동아리를 했느냐보다는 그 동아리 안에서 동아리를 한 이유는 뭐고 동기는 뭐고 거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느낀 게 뭐야 또는 수상도 마찬가지죠. 그 대회를 참여한 이유는 뭐고 동기는 뭐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거야 라고 이제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도 다 같이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간소화가 되면 어떻다라는 거죠. 정말 그중에 엑기스겠죠. 이거는 정말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하나야 라는 거를 이제 셀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더 학기 초에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정말 꼼꼼히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생활기록부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따로 이 부분만 좀 네네네. 떼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리를 좀 저희가 좀 길게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우선 16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16개가 2023학년도에는 40% 정도 정시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줄어드는가?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약간 저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폭 여러분이 감소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럼 이제 학종을 준비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 확실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과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시와 학종 두 트랙으로 모두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 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